국회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과 부채가 심각한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결정에 대해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숲속 힐링 공간인 치유의 숲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 4곳에 조성됐고 삼척시 미로면에 추가로 조성됩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속초항의 북방항로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강원도가 구단주인 강원FC 역대 사장들이 구설과 의혹에 휩싸여 불명예 퇴진이 반복되면서 견제장치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지역에서는 동반 부실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으로 동반 부실화되면 폐광 지역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폐광 지역에 이 광해 방지라든가 경제 회생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광해관리공단 아닙니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물공사는 사실상 망한 기업이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더라도 2022년 광물공사의 부채가 4조 5천억 원에 달해 광해관리공단 재원으로 한 해 이자 1,500억 원을 갚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물공사 보면은 광해관리공단하고 통합해서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보겠다 하는데 광해관리공단 수익 가지고 지금 부채 못 갚습니다. 아시죠? 네. 잘못하면은 동반부실할 수도 있어요. 앞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두 기관이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3,573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묻지마식 통합에 반대한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두 기관이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지난 3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울창한 산림 자원을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는 치유의 숲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 4곳에 조성됐고 내년까지 삼척시 미로면에 한 곳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서울에서 온 정신장애인 20여 명이 산림치유 지도사를 따라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숲의 소리를 듣고 잎을 날려보고 숲의 기운을 만끽합니다.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숲도 느끼실 수 있게 중간중간 쉬시면서 설명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걷기 좋게 잘 되어 있어서 임신부 태교부터 어린이, 장년층,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 치유의 숲 건강측정실에선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 노화 검사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000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사철 물소리가 있고요. 또 맑은 새소리 들릴 수 있고 공기도 굉장히 맑고요. 또한 또 강릉 시내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치유의 숲 공사가 한창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삼척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그리고 산림휴양치유마을과 더불어 삼척의 대표적인 휴양치유시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강릉의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횡성의 국립청태산 치유의 숲 등 4곳에 이어 삼척 치유의 숲까지 모두 5곳으로 늘어납니다. 산림이 그동안 단순히 보거나 찾아다니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치유의 숲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51곳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속초항의 북방 항로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방 항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정기항로 추진 상황을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주도하고 중국 기업이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 속초항 정기항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크루즈라는 이 회사는 여객과 화물을 함께 수송하는 17,000톤급 카페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530여 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300여 개, 승용차 80대를 나를 수 있는 선박을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 여건에 맞게 개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해양수산부에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고 현재 선박 인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개조시설부터 해가지고 일단 선박이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몇 가지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선박 인수와 수리 등을 마치는 대로 속초항을 모항으로 일본 기타 큐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정기 항로를 취항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취항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나면 이제 바로 취항을 하는 거죠. 이와 별도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항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크루즈라는 회사가 27,000톤급 크루즈선을 투입해 속초항에서 일본 후쿠오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북방 항로가 중단된 이후 속초항은 대형 크루즈선이 지나가는 기항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항로 개설 작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FC 조태룡 사장의 각종 비위 사실이 도의회에 보고됐다는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여러 구설과 의혹에 휩싸인 강원FC 사장들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되면서 확실한 견제장치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집중 분석해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창단한 강원FC. 창단 10년 동안 4명의 사장을 거쳤습니다. 초대 사장을 지낸 김원동 씨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사퇴 이후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골프장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추천인을 따돌리고 두 번째 사장이 된 인물은 남종현 그래미 회장. 하지만 부임 한 달도 안 돼 최 지사의 압력을 받았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하는 등 강원도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결국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3대 사장으로 등장한 임은주 전 국제심판은 프로축구 최초 여성 대표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창단 6년 만에 처음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강원도는 구단에 대한 첫 특별 검사를 실시해 횡령과 부당지출, 예산집행 부적정 등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결국 성적 부진과 재정 악화, 도의회와의 갈등 등으로 2년 반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3월 현 조태룡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프로야구 넥센 단장을 하면서 수완을 발휘해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파격적인 선수 영입, 1부 리그 승격, 구단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2년의 자격정지 징계 공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원FC 역대 사장들은 거의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사장을 견제할 만한 강원도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주인 강원도지사가 선택한 인물의 전횡이나 무능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사장의 비위를 목격했을 강원FC 직원들조차 나서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의 이사 진행한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대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할 만한 그런 이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올해만 115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강원FC.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원F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강원도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24개 사립유치원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앞으로 실명 공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유치원은 입학금 등 학부모 부담 납부금 3,300만 원가량을 교비 계좌가 아닌 이사장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교비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 돈과 섞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유치원은 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교육업체를 차린 다음 이 업체와 계약도 맺지 않고 교육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장 원감의 출장비를 증빙 서류 없이 지급하거나 무면허 업체와 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등을 갖추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적발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도내 24개 사립유치원에서 85건의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 곳의 유치원에서 10가지가 넘는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비공개였던 감사 적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 요구 사항도 많이 있고 그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제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면은 실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또 4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립 유치원 감사를 3년 주기로 조정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남북이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이르면 다음 달 말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도내 남북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동해선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이뤄지면 강릉에서 고성 제진 구간의 철도 복원이 우선 추진되고 접경 지역 평화도로망 구축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와 철도 연결이 가시화되면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보수가 합의되면서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에 따른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강원도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상대책기구는 오는 24일 발족할 예정이며 동해시번영회와 상공회의소, 통장협의회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공공개발 소외 등을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선 태백 삼척 영월 지역이 참여하는 폐광지역 행정협의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돼 창립했습니다. 충남 보령과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3개 시군이 가세해 확대 창립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오늘 보령시청에서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 등 4개 안건 해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폐광지역 행정협의회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월 동강시스타, 보령 대천리조트의 긴급 지원과 강원은대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 비율을 현재 25%에서 35%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 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에 주둔 중인 전투비행단의 항공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보상액의 15%이던 변호사 승소 보수 비율을 6.9%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